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 세 번째 순서는 오늘 열렸던 또 다른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김용현 재판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용현 재판은 지금까지 비공개로 열렸던 점 때문에 많은 의혹과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비공개였습니다. 국민적으로 비난이 쏟아지고 왜 내란 재판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하는데도 지기현 여전히 뻔뻔스럽습니다.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나 봐요. 앞으로 열릴 재판도 다 비공개하겠다, 이런 분위기까지 지금 현재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비난을 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뻔뻔스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지기현이라는 이런 놈은 국민들의 이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든 말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죠. 지금까지 이 지기현 판사를 취재한 여러 가지 앞뒤 정황을 보면 겉으로는 허허허 웃으면서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결론이 나야 될 때쯤이 되면 지 하자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 고집대로 밀고 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뭐 사건 당사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래요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밀고 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 증인으로 나섰던 정성욱 대령 같은 경우에 변호인이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 김경호 변호사도 나가라고 내쫓죠. 증인의 변호사라고. 그리고 그 증인은 지금 다른 혐의, 내란 사건과 관련된 다른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그날 증언에서 무슨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사자의 당사자의 어떤 그 향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자, 그 상태에서 변호인을 내쫓아 버렸어. 변호사까지 내쫓잖아.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아우 그래요, 아우 대전에서 오셨어요, 아우 어떡해, 아우 고생하셨네, 하지만 나가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지기현 스타일이에요.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아우 그래요, 아우 죄송해서, 아우 제가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요, 하지만 또 비밀.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국민들을 지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자, 오늘 재판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들은 다 퇴청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십시오. 이 김봉규라는 사람은 정보사령부 소속의 대령입니다. 정보사령부 소속의 대령이 증인으로 나섰다는 이유로 그냥 국가안전보장을 내걸어서 비공개하는 겁니다. 자, 내란 사건이에요. 내란을 일으켰다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이들은 역적입니다. 역적들이 알고 있는 국가기밀이 국가기밀입니까? 더 이상 국가기밀이 아니죠.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아니 정말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겁니까? 내란 역적들한테 도망갈 구멍을 만들게 주기 위한 겁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내란 사건 재판은 완전 공개하라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막상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현직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군사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 군사재판은 또 공개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공개야. 현직
정보사령관에 대한 군사재판은 공개로 하는데 그 예하 부하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종류의 재판은 비공개라고? 이 무슨 앞뒤도 안 맞는 얘기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군사법원이 더 잘 알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엄격하게 보겠죠. 근데 거기서는 재판이 공개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강지호 기자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비공개예요. 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기현 판사는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내란 사태의 진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숨기려 하겠습니까? 결국 그 윤석열한테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손준성 누굽니까? 예, 소위 말하는 채널A와 한동훈 사이의 검언 유착 사건, 그 검언 유착 사건을 이상하게 뒤집어 가지고 정치 공작으로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사건, 그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고발 사주 사건에서 고발장을 대신 써준 바로 그놈 손준성, 그놈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 어떻게 이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가 있죠?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까 그 대목이 나옵니다. 위법 수집 증거. 위법 수집 증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검사라든지 주요 고위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작성한 파일에 대해서는 위법 수집 증거가 없어요. 직무와 관련, 아니, 여러분, 이 핸드폰이 만약에 나한테 지급된, 국가가 나한테 지급한 핸드폰이라고 칩시다. 나는 이 핸드폰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전부 다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생활이고 공적 정보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수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더군다나 손준성 검사 사건에서 위수증이 나온 거는 그 검찰청 컴퓨터에 대한 위수증이었어요. 검찰청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수증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더러워서. 그런 식이면은 왜 정경심 교수는 위수증이 안 됐는데, 왜 검사한테는 위수증이고 조국 정경심은 왜 위수증이 아닌데, 이렇게 검사들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얘도 빼내줄 거예요? 검사하고 판사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빼내줄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꼬라지는 딱 그 꼬라지입니다. 국가 안보요? 내란 사범한테 국가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머리에 총 맞은 놈이 내란 역적들한테 국가 안보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는 국가 안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이 알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 안보 없어요. 그죠? 무슨 국가 안보야? 역적이 알고 있는 건 더 이상 국가 안보가 아니지. 그놈이 알고 있는 건 싹 다 바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내란을 일으킨 역적놈이 오늘 우리 부대 암구호를 알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암구호가 암구호예요? 아니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거 쓰면 안 되지. 마찬가지.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알고 있는 국가 기밀이면 오늘부터 그 기밀 없어져야지. 다른 기밀로 바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뭘 어쩌고째? 미친놈 아니야. 판사 새끼가 미친 새끼 아니야. 새끼 군대를 어디로 나왔나 몰라. 똥구멍으로 나왔나? 진짜 새끼가 진짜. 이 와중에 김용현은 또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선관위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각이 되긴 했으나 선관위 부정선거 이거 증거 보존해야 된다고 팔딱팔딱 뛰고 있어. 미친놈 아닙니까?
얘가 이렇게 미친 짓을 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기현이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4번 연속해서 밀실 비공개 재판하고 있다고 비판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김용현의 구속기간은 6월 27일까지입니다. 6월 27일이 되면 김용현 그냥 석방해야 돼요. 검찰이 이른바 별건으로 추가 구속을 하지 않는 이상 김용현은 석방될 겁니다. 지금 검사들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추가 구속영장 안 나올 겁니다. 아니, 추가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어떻게 된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김용현은 6월 27일 날 석방된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20일 정도 지나면 김용현이 석방될 거예요.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재판, 내란 재판 2주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 4번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총 8번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미 4번 했고 앞으로 한 4번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에 이미 4번이 비공개면 앞으로 4번, 남은 4번 비공개가 되지 말라는 보장 없어. 앞으로 4번 비공개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 절반이 비공개된 겁니다. 재판의 전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판사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무죄 판결을 내려도 알 수가 없는 거야. 내용을 우리는 몰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기현을 탄핵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기현 불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인이 됐죠. 어떻게 구속기간을 산정하는데 시간 단위로 계산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사례가 없었대잖아. 근데 그 없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지기현이죠. 이거는 아무리 제가 법을 뜯어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법 왜곡죄라고 그러죠. 법 왜곡이에요. 법 왜곡. 지기현은 탄핵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요, 지기현은 분명히 풀어줄 겁니다. 윤석열을 풀어주듯이 김용현을 풀어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6월 27일만 지내면은 아유, 내가 가둬두고 싶는데 어떻게 구속기간이 만료됐거든, 풀어줘.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기현 아마 그때 되면은 아우 그렇죠 국민들 뜻이 다 그렇죠, 그렇지만 끝났어요, 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앞으로 2달 뒤에 똑같은 짓을 할 거라는 거죠. 아, 참. 오늘 그러고 보면 사법 역사상 오늘처럼 최악의 날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지기현 판사는 지 멋대로 재판을 하고, 어떻게 판사마저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나라가 됐단 말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느냐, 지기현 판사가 어떻게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을 맡게 됐느냐. 간단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아무 판사한테 맡기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엄청 좋아하는 애한테 맡겼겠죠. 대법원장이 앞으로 키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놈한테 맡겼겠죠. 달리 말하자면 지금 진행되는 재판 경과는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 사람은 대법원장에 앉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정말 소리 높여 욕설해 왔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지난 국회죠. 21대 국회 법사위를 책임졌던 몇몇 사람들
정말 귀에 뭘 박아 넣었는지 들으려고도 안 하더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박범계, 박용진, 박광온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주철현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송기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놈들이야. 예? 아유 정말 그들이 정말 다 절대로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세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가 조희대, 두 번째가 오석준, 이 500원짜리 판사, 세 번째가 엄상필, 네, 정경심 교수를 감옥에 보낸 이 세 사람이 대법관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법관은요,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을 못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동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인사 로비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 로비는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법사위원들 혹은 전직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로비를 한 사람, 내가 누구로부터 로비 청탁을 받아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국회의원 누구한테 로비를 했다라는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아유 정말 진짜 씨. 내가 이 박광원 같은 애를 내가 그렇게 씹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가 공개하고 싶은 내용이 엄청 많은데 겨우 참 아유 씨 가장 약한 걸 공개했더니 그걸 또 고소 탁 하는 진짜 박광원 그런 개새끼들 때문에 민주당이 망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개새끼들 때문에 대법관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대법관이 됐고 그 때문에 지기현 같은 애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른바 나비 효과 같은 거죠. 참 답답합니다. 예. 6월 3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지금 48일 남았나요? 예. 아이고 참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네. 일단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멜랑